짜잔. 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박사입니다. 자, 화창한 가을 나들이는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어떤 거냐? 오늘은 그 필리핀 그 DOT라고 그 데파트먼트 오브 투어리즘, 그 필리핀 관광부 통계를 통한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면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글의 주제가 필리핀 여행객 성수기 한국인 40%가 늘어나고 하루 평균 4,400명 이상이 필리핀을 출국한다는 통계입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측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자, 여기 필리핀 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1년이 아닙니다. 9개월까지 필리핀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무려 119만 7,083명으로 필리핀 관광객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좋은 건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 69만 4,142명, 3위는 일본 29만 3,134명, 4위는 중국으로 26만 1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필리핀 여행객 중 단연 이제 우리 한국 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필리핀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예측하건대 이 데이터는 우리가 필리핀 출국 전에 작성을 하는 이트라벨 통계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국가 그 관광 통계에 비해서 필리핀 관광부의 통계가 너무 업데이트가 빨라요.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우리가 작성하는 이러한 이트라벨 작성이 온라인 데이터, 즉 통계 데이터에 축적되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통계는 필리핀 관광부 차원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큰 손임은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하루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관광객이 4,400명 이상이 필리핀을 찾고 시간당 184명 이상이 필리핀 여행을 떠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 1시간에 184명이 필리핀에 간다고요? 물론 이 데이터는 전체 관광객의 통계이기 때문에 어학연수생하고 일반 관광객 그리고 재방문을 하는 것까지 다 축적이 되어 있어서 100% 1인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림짐작해서 이 정도는 간다. 정말 필리핀에 많은 학생들,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시기 지난해 9개월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은 한 12.1%가 증가했고, 중국인은 30.27%, 그리고 일본 관광객은 31.39%로 정말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표에 보시면 지난해 우리나라 1월부터 9월까지 관광객 총 인원이 106만 7,826명, 그리고 올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19만 7,083명. 자, 그리고 가장 성장폭이 넓은 모든 국가를 대상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요약한 부분은 그래도 필리핀 어학연수를 오는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22만 3천에서 올해 29만 3,658명, 무려 31.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저희 2019년 관광객 유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은 12개월, 1년 동안 162만 4,251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2024년 9개월 수치와 비교하면 80에서 90%까지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월별로 이제 한국인이 출국을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이제 체크하는 이유는 성수기, 비수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먼저, 성수기 기간에 확연하게 한국 여행객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024년 1월 같은 경우는 17만 4,119명이 출국했고, 2월은 15만 5,532명, 그리고 비수기로 접어드는 3월과 4월에는 각각 12만 8,968명과 11만 2,765명으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 2월에 필리핀 입국자, 관광객 수치로 보지만 관광객 그 안에는 어학연수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범주 내에서는 어학연수생이 증가했다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1, 2월에 크게 늘어났고, 이제 비수기인 5월, 6월에는 각각 11만 명을 유지하다가,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에는 14만 명, 8월에는 또 역시 14만 명으로 다시 피크를 찍고, 그리고 가을 비수기로 접어드는 9월부터는 이제 11만 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필리핀 관광부 통계에서 보듯이 필리핀 관광객과 어학연수생이 몰리는 시기는 이제 순서대로 보면 가장 많은 시기가 1월, 2월, 그 다음이 7월, 8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학연수, 필리핀 시니어 연수나 가족연수 상담받으면 1월, 2월, 7월, 8월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관광객이 몰린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짜잔! 자, 이런 인사이트, 이런 이제 필리핀 통계 데이터를 보고 저는 이제 큰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자, 필리핀 성수기와 비수기 관광객의 차이. 두 번째는 일본 학생의 증가폭과 그에 따른 일본 사회 현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최대한 빠르게. 자, 먼저 필리핀 성수기는 상수를 해드린 것과 같이 1월, 2월, 7월, 8월, 총 4개월이며 해당 시기에는 40% 이상의 관광객이 집중되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비수기와 비교해 40% 이상 증가한 관광객은 당연히 어학연수생에게 영향이 있겠죠. 그 첫 번째로, 다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로 항공료 인상입니다. 필리핀 항공료는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눌 수도 있고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가족연수와 같이 2인에서 5인까지 가족 구성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인상된 항공료가 개인 단위보다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발권을 서두르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늘어난 관광객으로 주요 관광지 호텔과 관광시설 비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부나 보라카이와 같이 해양 휴양성이 강한 연수지역은 아무래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시겠죠. 그러한 연유로 이런 해양 휴양성이 강한 연수지역은 해양 여가시설 이용 및 숙박 요금이 물론 늘어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성수기 필리핀 어학연수, 가족연수를 고려한다면, 네, 필리핀 성수기 때 해양 휴양성이 강한 도시보다 바기오와 클락, 일로일로와 같이 로컬성이 강한 지역이 좋을 수 있다. 그렇죠. 반면 비수기에는 휴양성이 강한 세부나 보라카이, 보홀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수기냐 비수기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하는 현명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그 어학연수 공실에 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성수기 어학연수는 이른 항공권 예약과 어학원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짜잔! 자, 다음은 일본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관광부에 있는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1.69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광객과 비교해 보면 불과 20% 정도 수준의 관광객이지만 최근 필리핀 어학원의 국적 비율은 굉장히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어학연수 학생이 많은 부분으로 일본 학생으로 채워져 있고, 여행객은 우리나라의 5분의 1이지만 어학연수생은 2배 이상 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을 하는지 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세부와 바기오 어학원에서 보내주신 국적 비율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본, 그쵸? 뭐 대만, 베트남. 자, 한국은 굉장히 적은 국적 비율. 자, 두 번째 표도 40%가 넘는 중국, 일본인 학생 비율이고요. 자, 여기 학원 같은 경우도 일본 학생이 46.7%, 35.7%.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학원 역시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따라 다르지만 비수기로 가면 갈수록 일본 학생 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행객의 총 인원은 대한민국 관광객의 20%밖에 안 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어학연수생들, 일본인 어학연수생들이 유입이 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일본 관련된 서적과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최근 KBS에서 방영된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재팬 엑소더스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요즘 일본 젊은 학생들이 왜 일본을 떠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 자세한 통계, 자세한 원인 분석을 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 40년간 임금이 불과 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10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104만 원을 받는 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쵸? 초저엔저 현상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일본의 젊은 학생들이 재팬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표를 하나, 평균 임금, 연수익을 추이한 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23년까지, 자, 일본의 평균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일본의 저임금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큰 희망을 젊은 학생이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을 접했고요. 일본의 저임금은 젊은 세대의 해외 출국을 부추기게 합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호주에서 블루베리만 따도 5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마치 10,000원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라고 하는 이 호주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임금이 오르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 워킹홀리데이 협회에서는 이러한 저임금, 경제위기 해법으로 많은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수가 2023년과 지난해 2023년을 비교해 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5,000명이 호주 워홀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불안정성으로 해외를 찾고 있고, 자,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 워홀을 떠나는 젊은 세대하고 현재의 세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은 돈을 벌러 간다라는 목적의 차이입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일본의 이러한 초저엔저 현상, 그 다음에 초저임금,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경제 성장.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해외를 떠난다는 거, 젊은 학생들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지 못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나 취업을 떠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한 거고, 그러면 왜 필리핀에 일본 학생이 많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필리핀의 일본의 상승 현상은 초엔저 현상, 경기 침체, 미래 불안정성으로 자국을 떠나는 학생의 기착 영어 연수지로 필리핀을 택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를 배워야지 워킹홀리데이도 갈 수 있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 선진국인 이유로 그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기착 연수로 필리핀을 택한다. 기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주하지 않고 잠시 들려가는 연수지를 말하죠. 필리핀은 원어민 국가에 비해 저렴한 비용하고 1:1 비용이라는 형태가 짧은 압축된 수업 형태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길게 여가를 즐기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배우는 영어도 있겠지만, 이게 압축된 성장, 그 짧은 기간에 빠른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필리핀 어학연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 세대의 니즈하고 딱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많이 떠나는 걸로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고, 뭐 호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젊은 학생들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현실에 탈출하는 사회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필리핀 연수 시장의 일본인의 지금의 성장이 저는 이제 크게 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분 좋은 사회 현상이 아닌 이 고질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한 이 재팬 엑소더스의 영향이 필리핀 어학연수에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필리핀 필리핀 DOT 통계 자료를 통해서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해당 시기 연수 지역 선택과 항공료 적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필리핀 현재 큰 손으로 불리는 일본 학생의 성장 배경에는 일본의 엔저, 저성장, 경기 침체로 인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일본 젊은 학생의 사회 현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필리핀을 찾을지, 아니면 필리핀 가는 관광객과 어학연수생들이 줄어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어학연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 필리핀 어학연수, 가족연수, 시니어 연수는 언제든 디스커버 아일랜드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였습니다. 짜잔!